밤밤 중에 고속도로 터널 지나는데 조수석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내려보니까 하얀 손바닥 자국이 딱 찍혀 있다면.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아니면 혼자 운전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고. 이런 기이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런 종류의 괴담들, 특히 특정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이 꽤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곳, 경북 칠곡에 있는 다부터널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다부터널요. 워낙 유명하죠. 네, 잦은 사고랑 뭐랄까, 섬뜩한 괴담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 진실이 뭘지 저희가 실제 경험담부터 전문가 분석, 역사 기록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다부터널은 진짜 유독 사고가 잦기로 악명이 높아요. 심할 때는 하루에 견인차가 7, 8번씩 출동하고 7, 8번이요, 하루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까지 와야 했다니까요. 그러니 저주받은 터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법하죠. 운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터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앞차들이 막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다거나 네, 홀린 것 같다고들 하죠. 네, 또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차들이 나타나서 길이 막히는 유령 정체 현상 이런 걸 겪었다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풀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와, 진짜 운전하다 그런 일 겪으면 등골이 오싹하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경험자들이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다. 그렇죠. 뭔가 있다. 네, 귀신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 터널 바로 위에 진짜 큰 공동묘지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터널 근처에서 팔다리가 없거나 그 삼각면포라고 하죠. 하얀 천. 네. 그걸 두른 영가들, 특히 군복 입은 어린 소년병사들, 중학생쯤 돼 보이는 그런 원원들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군복 입은 소년병이요? 그 주변 산에서 약초 캐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 하신다면서요. 군복 귀신이나 백골시신 봤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의 역사인데요. 여기가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 그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다부동 전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배경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에요.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약 3만 명이나 발생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3만 명이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그때 이제 16살, 17살 정말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얼라들이라고 불렸던 소년병들이 총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보고 전쟁터에서 희생됐다는 사실입니다. 17살. 네, 당시 참전하셨던 박태승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참상이 정말 생생해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어쩌면 이 터널 괴담의 어떤 정서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사점이 있는 거죠. 어린 소년병들의 희생이라니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때 돌아가신 분들 유해가 아직 수습이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 전사자의 한 30% 정도만 유해를 찾았고요. 아직도 1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어딘가에 묻혀 계신 거죠. 12만 명이요? 같은 게 어쩌면 괴담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군요. 물론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 정서적 배경 말고도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좀 과학적인 분석도 중요해요. 네네. 바로 터널 자체의 구조 문제인데요. 측정을 해보니까 이 다부터널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힘든 약 2.6도 정도의 내리막 경사가 있대요. 2.6도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나 나나요? 이게 아주 미묘해서 운전자는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조금씩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고 그래서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연수의 추돌이 자꾸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터널 들어갈 때 갑자기 확 어두워지잖아요. 그것도 시야 확보에는 좀 불리한 요인이고요. 하긴 그 미세한 경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도가 붙거나 거리를 착각하게 된다.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실제로 비슷한 경사 가진 다른 터널들도 사고율이 높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정체 시에 뒤에서 추돌하는 거 막는 예방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하고 시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다부터널 이야기는 기이한 현상이나 괴담, 그리고 한국전쟁의 그 비극적인 역사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넋들, 이런 슬픔, 또 터널 구조라는 과학적 설명,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랑 만날 때 이야기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더 쉽게 퍼져나가고 또 믿게 되고. 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이 설명된다고 해도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하필 이곳에서 다른 귀신도 아니고 군복 입은 어린 소년 모습의 귀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사고 원인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이 땅에 묻힌 그 깊은 슬픔이나 기억까지 다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그렇죠. 감정이나 기억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어쩌면 이 괴담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12만 명의 전사자들, 특히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수많은 소년병들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아리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억해달라는 외침일 수도 있죠. 단순히 그냥 저기 귀신 나오는 곳이래 하고 넘기는 것과 그 장소가 품고 있는 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당신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